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해왕 마스터님과 김정철 해설위원님과 함께 신세계 풀어가고 있는데요. 1부에선 저희가 크루드오일 잠시 조금 맛보기를 도와드렸습니다만 이어서 계속해서 전략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골드도 이슈 점검 도와드리겠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도 신세계 참여 방법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32-2611번과 2612번 두 개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로 저희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 더욱더 편리하게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매매하고 계시는 분들 또는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또 풀어주시면은 마스터님 직접 여러분들 질문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렛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증시 개장이 된 이후 30분이 지나간 시각입니다. 12시가 지나갔는데요. 현재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S&P와 나스닥 모두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S&P 이전과 탄력이 더욱더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0.80%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689포인트 돌파한 시점이고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 S&P 비교해서 더욱더 탄력이 높았는데요. 역시나 세게 가고 있습니다. 1.52% 상승한 6481.75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유로도 오늘 상승 방향인데요. 자, 오늘 유로는 초반의 상승세보다 조금은 반납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1.20940달러로 0.32% 상승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역시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1313달러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죠. 초반의 상승 여력보다는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0.63%의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보시죠. 크루드오일 역시나 오늘 상승 흐름인데 초반에 조금은 가격대가 눌렸어요. 하지만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60.36달러로 0.42% 상승세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 넘는 그 상승세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S&P 500도 뒤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리고 이어서 보실 시세는 저희 국내 최초로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알려드리는 시세입니다. 비트코인 선물 시세도 확인하시죠. 자, 현재 구간 3%가 넘게 이제 더욱더 하락이 되고 있네요. 3.24%가 빠진 14,02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물에서도 그렇고 비트코인 좀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고 선물 시장 안에서도 현재 가격도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김정철 해설위원님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비트코인이라든지 좀 굵직한 통화보다는 코인보다는 알트코인 쪽으로 좀 유동성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세도 살펴드렸고 잠시 후에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시세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1부에 이어서 2부 시세를 좀 살펴보셨는데 지수에 대해서는 좀 더 탄력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에 어떤 또 뉴스가 나오고 있을지 잠시 후에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미국의 12월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됐네요. 55.1로 2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PMI 지표도 발표 소식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가 개장을 하고 이제 30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향성을 조금씩 잡아가고 있는데요. 김경희 PD 지금 현재 구간 나오고 있는 뉴스 있나요?
네, 지금 방금 전에 전달해 주셨던 PMI 지수 발표 내용을 제가 전달해 드리려고 했는데 네네. 지금 55.1로 지금 집계가 됐고요. 이 지수 같은 경우에 2년여래 지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오늘 PMI 지표 날인 만큼 PMI 쪽으로 일단 속보 나오는 대로 그 상황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마지막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이슈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죠. 일단 해설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다운의 의견을 들어주셨죠? 네네. 현재 크루드 오일 $60 초반대인데 다운 왜 제가 들어주셨을까요? 이렇게 자료를 하나 찾으라 그랬더니 자료가 요즘 세계 지도가 이렇게 잘 안 나오네요. 자, 세계 지도 보면서 좀 설명드리려고 했더니 네네. 지도는 제가 다음 시간에 꼭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현재 오일이 이제 상승세를 펼쳐주고 있는 요인들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전 다운이지만 다운에 대한 의견을 얘기 드리지만 다운은 어떤 거냐면요. 지금의 상승세가 추세적으로 간다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제가 누누이 지난 작년에도 얘기 드렸지만 추세적으로 상승세가 간다. 지금 차트를 보시더라도 추세적으로 쭉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여기서 이제 조정 구간이 좀 들어섰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조정 구간에 좀 들어와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추세적으로 상승한 건 맞지만 추세적으로 상승하기에는 몇 가지 역학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 관계들을 좀 잘 풀어나가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올라온 이유들 이슈 중에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슈들은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다른 이유를 꺼내올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이유가 추세적인 이유라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런 다른 이유들을 막 꺼내놓는 거는 뭐냐면 그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이렇게 오래 안 보신 분들이나 하는 얘기들이에요. 왜냐하면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고가, 상당히 가격대가 높았을 때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았냐면 달러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 즉 무슨 말이냐면 크루드 오일이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달러 영향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최근에 달러가 하락하는 그 과정 속에서 크루드 오일이 상승하는 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루드 오일 가격이 낮았을 때는 사실상 달러에 대한 영향력이 적어져요. 적어지고 오일 가격이 올라갔을 때 달러 영향이 강해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하자면 충분히 지금 현재 상승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달러 약세다. 달러 약세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적인 의견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 드린 건 달러와 약세가 어느 정도 좀 지지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조금 지지될 가능성이 있다. 뭐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최근에 이제 빠지는 흐름 자체가 상당히 전저점에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한번 받아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오일도 제가 하락이라고 보는 거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오일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리그수가 현재 전혀 늘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그수라고 얘기 드리면 베이커 슈즈 시추공수를 얘기하는데 시추공 숫자가 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면은 이 유가 오른 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 셰일 오일에서 많이 파야 되는데 안 판다는 거죠. 그 이유가 두 번째.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지난주 베이커 슈즈 시추공수가 3주 연속 계속 똑같아요. 그러니까 3주 연속 똑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시추공수는 보통 3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상승세, 오일 상승세 자체가 지난번에 시총수가 늘어났던 게 반영되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일일 거래 정제량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 드리는 뭐 오일 재고 쌓이는 양이 정제되고 있는 양을 봤을 때는 지금 최고치에 올라온 거 분명히 맞습니다만은 그만큼 수요가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걸 소화하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따지고 봤을 때는 유가가 전체적으로 상승은 맞지만, 자, 다시 말이지만 달러와 붙어 해가지고 얘기 드리지만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기술적인, 달러의 지지, 그리고 오일에 대한 상방에 대한 이제 저항의 자리에 한번 돌입할 거라고 얘기 드리는데 이 부분이 이번 주 타이밍이지 않을까 얘기를 드리고요. 그 세 번째가 이제 중국인데 중국 같은 경우 지난주에 그 신세계에서 외신에서 가장 빠르게 좀 전달을 해드렸죠. 중국에서 내년에 이제 대기업 44개 기업에 대한 그 오일 쿼터를 정해줬는데 그 쿼터가 예상보다도 늘었어요. 예상보다 늘어서 얘기를 해줬다는 부분.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수요를 좀 자극한다. 중국 쪽 수요가 훨씬 좀 괜찮다. 이런 부분들 추세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는 의견인 거고요. 다만 이제 제가 지금 저 사람이 지금 하락 얘기하는 거야. 상승 얘기가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요. 네, 한번 다시 잡아주시죠. 네, 한 주 정도, 그러니까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좀 시간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제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게 뭐냐면,
물론 이거 말고도 이슈가 몇 가지 있습니다. 에콰도르 감산이 잘 지켜주고 있다는 부분도 있고 몇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란 부분이거든요. 이란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지금 현재 반정부 시기가 문제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2의 도시가에서 이제 벌어진 게 마슈하르인가요? 이게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는 제가 네.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 근데 이 이란 제2의 도시 마슈하르 시작된 건데 이쪽 지역이 오일이 별로 안 나요. 네, 오일이 안타깝게도 그쪽에서 오일이 잘 안 난다고요? 오일이 네. 이라크 적경지대라는 유전지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마슈하르는 동쪽에 있고요. 동쪽에 좀 있는 그 곳이고요. 그래서 이란 수도 테헤란을 중심으로 했을 때 동쪽인 거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유가를 바로 자각시키기는 쉽지 않다. 그게 오늘 좀 차트에 나오지 않나. 그러니까 이란 반정부 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바로 가진 못하고 있다. 그다음 두 번째, 트럼프가 여기서 아마 안 했어야 돼요. 트럼프가 뭔가 진짜 자기가 고단수면은 사실 이거 이란 반정부 시기는 이란 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도 계속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얘기를 드리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해 예루살렘 수도는 뭐 트럼프가 했을 때 미국 예루살렘 수도라고 얘기를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사우디에서 벌어졌던 왕자의 난 계속 이런 이슈들이 뭐냐면 계속 사우디 수니파 국가 수장인 사우디하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 계속 커넥션상 모종의 음모를 계속 펼치고 있고 제가 이 다음에 뭐 어떤 전략적 음모가 있을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드리잖아요. 이쪽에서 이런 이슈들이 나와야 유가가 상승세를 견인하고 그러면 셰일 오일도 좋고 사우디한테 미국이 카드를 하나 냈을 거거든요. 우리가 셰일 오일 많이 증산하지 않을게. 다만 왜요? 셰일 오일 많이 증산하지 않는 게 실제 시추공수에 나오고 있어요. 허가가 그만큼 어렵다고 요즘에 계속 외신에 나오는 게 뭐냐면 셰일 오일이 그냥 지금 계속 늘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허가받는 과정이 조금 어려워졌고요.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이제 인건비랑 이런 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추가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인데 네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느 정도 사우디한테 얘기를 했고 사우디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동조를 했기 때문에 최근에 같이 연합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란의 과정에서도 약간의 음모론적인 거를 진행을 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얘기를 안 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진짜 고단수라면. 괜히 한마디 해가지고 지금 이란은 어떤 상황이냐. 보수 강경파가 지금 힘을 얻고 있다는 외신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수 강경파 애들은 지금 순위파 애들이 우리 계속 나라 갖고 흔들고 있는데 너네 과연 이렇게 흔들릴 거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 명 죽었는데 이란 혁명수비대는 예전에 이란의 역사를 알고 계시면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란이 옛날에 미국과 정말 친했던 나라예요. 미국이 F-14를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수출한 적이 없는데 이란한테는 수출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혁명수비대가 하면서 이제 이란이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게 바뀌었는데 이 혁명수비대가 상당히 강경해요. 강경하기 때문에 지금 혁명수비대 죽은 상황에서 이거를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란 로하니 대통령이 이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부분을 좀 따지고 보면 오히려 지금 외부의 적으로 돌리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이게 의외로 빠르게 이걸 진압을 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 트윗에다 남겨서 제공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걸 유가를 좀 더 상세로 끌고 가고 이 부분이 좀 뭔가 이란의 이슈가 되려면은 이쪽 유전지대 쪽에서 뭔가 좀 벌어져야 되는 상황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유전지대까지 확산이 지금 시는 확산되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유전지대까지 빠르게 확산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말 안 했어야 되는데 괜히 트윗 던져가지고 지금 이란이 어느 정도 결속을 다질 만한 빌미를 좀 제공해줬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차트에서도 크게 지금 급등은 보여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그래서 한 주간 흐름상에서 이란 반정부 시기가 한 가지 그 변수가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좀 한 주간 좀 어느 정도 좀 상승세에서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좀 상당히 좀 길죠, 내용이. 기는데, 추세적으로는 좀 상승을 가고 있지만, 어느 정도 좀 상황적으로 좀 이런 국면이 좀 지속되고 있다. 추세적으로 상승이라고 보는 이유는 지금 현재 셰일 오일 쪽에서 가파르게 증산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제량은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시추공수가 좀 늘어야 된다. 여기서 추가적 시추공수가 늘어야 유가가 좀 밀릴 수 있는 빌미를 좀 제공한다라는 거를 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나오는
멕시코 슈즈 시추공수를 한번 꼭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좀 매도에 대한 뭐 하락에 대한 의견이지만 길게 봤을 땐 상승 쪽의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이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크루드오일 미리 또 가격대라든지 시황 좀 적어주셨잖아요. 네, 의견 들어볼게요. 관망 들어주셨죠. 네네. 네, 기침 좀 할게요. 네네. 괜찮으실까요? 네네. 갑자기 오시니까. 네네. 일단은 제가 관망을 얘기한 거는, 자, 오늘 최근 상승세를 이끌었던 북해 송유관 문제라든가 리비아 송유관 문제를 지금은 어느 정도 복구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여기서 하방으로 틀려면은 어느 정도 기준점은 돌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요하게 좀 보고 있던 포인트가 59.80입니다. 59.80 이탈 시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낫지, 지금 자체에서는 섣불리 매매하기는 좀 껄끄러운 부분은 있어요. 지금 이제 공급량 부분이 이제 해소되려고 지금 점진적으로 여태까지 이제 매수를 이끌었던 리비아 사태라든가 좀 북해 송유관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매수를 본다는 것은 사실 힘든 부분이고, 확실한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는 확실한 기준점을 돌파해야 되는데 저는 59.80으로 보고 있거든요. 59.80을 이탈하고 하방으로 내려가시 그 다음날 보셔도 됩니다. 네. 네, 그 다음날 보셔도 되니까 너무 마음 급하게 하지 마시고, 사실 최근 들어서 오일이 제일 힘들어요. 오일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은 변수가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송유관 문제라든가 북해 송유관 문제나 리비아 사태라든가 뭐 그런 부분 다 따져보면은 갑작스럽게 터진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일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이번 한 해에 가장 힘든 종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는데, 지금 아직도 전반적으로 이제 일봉상 보면은 균형점을 찾고 있는 지점이에요. 네. 오일이 이제 감산 이후에 균형점을 재차 찾고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굉장히 힘들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이제 59.80 이탈 시 매도 관점으로 보면은 나쁘지 않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네. 이 부분만 명시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격대에서 조금 더 뭐 앞으로의 과정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주요 가격대는 59.80이 이탈이 된다면은 매도적인 관점으로 좀 우위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십니다. 현재 60.4039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가격대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못하고 59.80달러가 이탈 시 조금 더 매도적인 관점으로 열어 있다라는 부분까지 현재 구간 크루드오일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세 번째 이슈로 점검을 도와드렸고요. 마지막 이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골드인데요. 자, 떠나갔던 유동성과 그리고 골드에 대한 매력도 최근에 상승 쪽으로 이어가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 1,300달러 돌파 이후 계속적으로 지지가 되고 있고요. 1,313.8달러로 0.567%의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연속적으로 반등하고 있어요. 자, 빠르게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저와 지금 해설위원님 관망이신가요? 네, 관망입니다. 해설위원님 관망이시고 저는 업이고요. 마스터님 역시 관망, 그리고 김경훈 다운입니다. PD 다운의 의견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골드 이제 주요 가격대를 터치한 이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김경훈 PD 왜 다운을 들어주셨을까요? 일단 지금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품입니다. 지난 9월 이후에 지금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지난 3주 동안 4.4% 지금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데, 역시나 뭐 달러가 하락하면서 골드가 좀 밀어 올려진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이고요. 지금 달러 약세로 인해서 2017년 한 해만 지금 골드 가격이 한 13% 정도 상승을 해왔다라고 지금 분석적인 의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 그 분석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근데 현재 골드 가격대가 지금 너무 올라갔다라고 좀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외신 쪽의 의견인데요. 오늘자의 가격대를 볼 때 이게 지금 2013년 이후 1월 초에 이 골드 가격대로는 최고치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골드가 1,300달러 위에서 한 해를 시작한 게 이번 해까지 단 4번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 골드 가격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경기 성장으로 인해서 금리가 얼만큼 빨리 안정화가 되느냐 그리고 글로벌 증시 랠리가 얼마나 좀 앞으로 지속이 되는가 그리고 또 트럼프의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서 기업들과 미국의 부채 수준에 장기적으로 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뭐 여기까지도 있고요. 또한 인플레이션이 좀 언제쯤 완전히 상승하는가 뭐 이런 요인들을 지금 꼽을 수가 있다라고 예신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달러 약세가 좀 지속이 된다면 골드가 좀 계속해서 단기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오늘자 유로 대비 달러 환율이 지금 4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역시나 유로존의 경기 전망이 좀 밝다라는 긍정 심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는 유로 쪽의 지금 분석도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 랠리의 대부분의 요인이 지금 홀리데이 기간 동안의 거래량이 좀 많이 적어진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골드가 좀 예상보다 과매수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좀 지금 2017년에 단기적인 가격 조정을 예측하는데 RSI가 지금 훌륭한 지표가 되어 왔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참고했을 때 이제는 좀 조정이 올 만한 타이밍이 아닌가 하고 예신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13% 정도에 올라온 가격대입니다. 골드 좀 무섭게 올라오고 있는데 워낙 상승세가 탄력적이어서 이제 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달러 약세가 계속적으로 지지가 되면서 금 가격이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후에도 이제 경기 지표라든지 각종 지표까지 좀 연이어서 함께 분석을 도와드렸어요. 자, 골드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의견 좀 엇갈린 만큼 좀 새롭게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골드에 대해서는 뭐 앞서서 마수사님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설명 도와드리고 있는데 바로 들어볼까요? 네. 관망이시죠? 네. 네. 저부터 하나요? 네네. 일단은 달러 차트를 제가 좀 켰는데 네, 달러 인덱스의 영향이겠죠. 뭐 골드가 지금 상방을 가는 거는 당연히 달러 인덱스의 영향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당연히 달러 인덱스의 영향인데 지금 골드 차트 보시면은 저는 아직도 매수 관점이에요, 사실. 네. 근데 지금 조정을 줘야 돼요. 조정을 안 주고는 사실 여러분들 지금 해선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제 매수를 보려고 하면 힘들 거예요. 왜냐? 무섭거든. 부담스럽죠. 네,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이에요. 네,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골드 부분을 노리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골드 부분을 매수 노리는 건 힘들고 일봉상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상방을 더 칠 걸로 예상되는데 가장 좋은 자리가 이제 5,2평 자리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상방을 한번 치면은 2평 맞고 계속 무섭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달러의 약세를 저지할 만한 그런 시황은 없기 때문에 골드가 지속적으로 상방으로 갈 것은 예상되는데 자리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는 1300을 추천드렸습니다. 오늘 안 오더라도 이 1300달러 5,2평 자리에 머문다면 한 차례 매수를 보시는 걸로 권장드려요. 네. 그러면은 큰 수익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제 지켜보다가 5,2평 저항대에서 한번 매수세를 한 번 더 재차 노려보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314달러까지 올라온 이 상황이 부담스러운 가격대라고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관점 본다면 골드는 한번 눌리고 난 이후 좀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해 보일까요? 네, 네.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 왜냐면은 아까 이야기 드린 부분이 뭐냐면은 달러였죠. 달러 차트 자체가 계속 제가 봤을 때는 하방이 예상되는 것은 인플레이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한다면은 골드 부분은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굉장히 유리할 걸로 보고 있고 한 차례 조정을 줄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1,300대를 추천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장기적인 관점 안에서도 골드에 대해서 상방 쪽 좀 보고 계시는데 하지만 뭐 이 자리에서 쫓아가시기보다는 한 번에 좀 눌림이 기회가 왔을 때 1,300달러 근처에서 좀 매수 접근 노려보셔라 라는 그런 말씀 전달 도와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해설님도 함께 좀 관망이셨잖아요. 네네. 관망을 했던 이유가 사실은 저는 이제 달러에 관한 관점 자체, 그러니까 시황관 자체는 사실 회장님과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 달러에 최근에 달러를 올릴만한 이슈는 많이 없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따지고 보면 지표가 잘 나오면 약간 좀 달러가 반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지금 미국 지표가 소비자 물가는 안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달러 차트입니다. 물가는 안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물가가 안 올라온 부분을 지금 상당히 수혜를 누릴 수 있거든요. 네네. 미국 기업들이 상당히 수혜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혜를 누리면서 수출이 잘 되고 하다 보면 결국은 달러가 강할 수 있는 요인. 그러니까 그런 거, 그 환율이라는 게 그 한 통화가 약하면 수출이 잘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너무 또 잘 되면 결국은 그 경제가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그 통화가 강해지거든요. 강해지다가 이제 서로 이제 약해졌던 통화는 다시 또 떨어지고 떨어졌다가 다시 또 수출 환경이 좋아서 올라가고 이런 게 순환을 반복하는 게 통화인데 물론 달러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는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약간 좀 흐름은 다를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다만 달러 같은 경우 한 번은 지지받을 자리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골드는 하락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시한간에 보통적으로 제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지금 라인 잡아놓았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찍지 않을까. 예, 찍지 않을까. 상방이 여기 남아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방이 남아있다고 얘기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전체적으로 외신 시장이 상당히 좀 골드가 상당히 고평가다라는 얘기만 너무 많아서 주로 그런 경우 안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부분을 좀 얘기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선물은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현물은 상승 중입니다. 지금 상승 중이에요. 지금 저점을 거의 다 졌다고 보거든요.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골드하고 상관관계를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골드가 올라가는 부분은 코인이 지춤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대체 자산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하자면은 어느 정도 상방은 좀 골드가 좀 남아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방이 아주 크지 않다라고 좀 전 생각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 추세적으로 눌렸다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눌렸다 갈 가능성이 그 눌림 자리가 이제 조금 남아있다 가는데 남아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린 거니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골드가 좀 편하지 않을까. 다만 비트코인 가격에서 다시 급등을 하게 되면 골드는 밀릴 가능성이 좀 있다. 또 다른 관점이죠.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현재 선물 시세가 조금 더 높습니다. 높은 거는 코인이 앞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시세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신세계에서 비트코인 가격을 얘기해 주는 게 상당히 좀 도움이 됐다고 보는 게 그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더 낮았습니다. 선물 시세가. 더 낮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좀 추종해서 좀 밀렸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씩 지금 이미 갭 훼손됐고요. 갭 훼손됐고 역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하자면 코인이 다시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감안해보면 골드도 지금까지 상승세를 추가적으로 이어가기에는 그렇게 좀 쉬운 환경은 또 아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골드 얘기는 다 드렸고요. 아까 못 찾았거든요. 그림을 지도를 못 찾았어요 드디어. 예, 이거 5일인데요. 갑자기 5일 얘기해서 이 시간 지금 바로 얘기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까 5일 지도를 얘기 드리면 아까 5일 그냥 잠깐 추가적으로 좀 얘기 드릴게요. 지금 표시해 놓은 거 보면은 이쪽 이게 테헤란이 한 중간에 있거든요. 중간에 있는데 이게 아까 시위 진원지가 이렇게 동쪽 여기입니다. 맨 끝에 쪽. 맨 끝에 쪽이기 때문에 이 동쪽 끝에는 유전지대가 거의 없어요. 예, 주로 이란의 유전지대는 주로 남서부에 몰려 있거든요. 남서부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 남서부에 몰려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예, 지금 현재 유가에 이란 반정부 시기가 그렇게 많은 요인을 줄 수 있을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그 부분은 줄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시위가 확산돼 버리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변수다. 그 부분까지 좀 추가로 좀 얘기 드릴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또 시청자분들에게 또 눈으로 보여주시려고 지도에 대해서 크루드오일 이전에 또 지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줬고 또 앞서서 마스터님도 골드에 대한 뷰 짚어주셨고요. 같은 관망이지만 조금은 다른 관점입니다. 해솔레님 같은 경우에는 이 골드에 대한 상승세 이제 가상화폐, 이 암호화폐에 대한 유동성이 다시 조금 상승 쪽으로 튈 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그 부분까지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 이슈 골드까지 좀 알아봤는데 현재 구간 이제 12시 30분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장을 하고 1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개장을 하고 1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S&P와 나스닥 조금 더 방향성 잡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S&P 더 힘내고 있네요. 2690.75포인트로 0.84%까지 탄력받고 있고요.
나스닥이 거의 이제 2%에 가깝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6,495포인트까지 올라갑니다. 1.75%까지의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가격대 더욱더 조정받고 있는데요. 1.20840달러로 0.24%의 강보합권입니다.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린 상황이죠.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살펴본 골드 같은 경우에는 1,310달러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1,314.4달러로 0.71% 강보합권이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요, 60.28달러로 0.30% 초반대까지 다시 좀 눌리고 있다는 점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네, 오늘 많은 종목들 간에서 좀 상승 여력이 돋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크루드 오일은 60달러 초반대 그 이상을 좀 더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S&P와 나스닥은 오늘 지수 거의 1% 그리고 1% 넘는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로 FX는 1.2 가격대 돌파 이후에 지금 현재 구간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골드는 역시나 계속적으로 강한 흐름으로 지지가 되고 있다는 점, 개장 후 1시간 현재 흐름 구간에 대한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2부에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와 전화 그리고 유튜브 상담을 더욱더 실시간으로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열려 있는 상황인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에 대해서는 뭐 앞서서 시세 살펴드렸듯이 1% 넘는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속보 내용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이 구간의 뭐 시세와 함께 뭐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지금 거의 2% 넘게 가고 있는데 두 분께 좀 현재 구간에서 좀 앞서서의 의견이 좀 변함이 없는지 다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계속 올라가고 있다면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투자자 여러분들이 여기 오늘 좀 시세 크게 나와서 이 다음 좀 변화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마스터님은 뭐 이전에 뭐 나스닥, S&P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의견은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뭐 변화 없으신가요? 네, 네네.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나스닥에서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는 고점 갱신이 원활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내일 6430에서 한번 다시 재차 매수 보시는 게 나아요. 지금 굉장히 가격 부담스럽죠. 나스닥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일 조정 줄 때 한번 매수를 다시 접근해야 되지,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 보는 거는 저는 굉장히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한번 보자면은 내일 스팬 자리 6430 이 자리 한번 지켜보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보는 편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나스닥하고 S&P 자체가 고가갱신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을 거예요. 사실 의견이 없지만은 좋은 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해야겠죠. 왜냐면은 손절도 정확하게 놔야 되니까. 그럼 이 자리에서 내일 매수 포인트를 잡는다면은 어제 전일 저가 자리가 여러분들 그 손절 라인이 되는 거고, 그 고점을 갱신할 때까지 갱신할 때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스닥에 대해서는 뭐 앞서서 의견과 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상황이고, 일단 뭐 6,430선을 보자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지금 많이 올랐지만은 그렇죠. 조정을 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조정을 줄 때까지 그때 매수 포인트를 찾아야 되지. 지금 가격을 잡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이에요, 사실. 여기서 매수를 놓자니, 왜냐면 너무 많이 오른 상태고 조정을 충분히 한 차례 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눌릴 때 내일 눌림 몫이 한번 매수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전략이 상당히 유효한 게요. 왜 그러냐면 나스닥 같은 경우 지금 현재 회장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 지금 보시면은 지금 흔드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가 있거든요. 흔드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쉽게 매수 지금 고점에서 결국 흔들려서 손절당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재차 올라왔을 때 뒤돌아보면 나스닥은 상승세를 맞았거든요. 맞았는데 나는 매수를 잡았는데 수익이 안 나는 상황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좋은 자리에서 차라리 기다리는 부분이 상당히 좋은 매매 전략이다. 왜냐하면 그건 심리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좋은 자리 전략을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P나 나스닥을 보시면 비교해 보시면 마찬가지로 알 수 있겠는데 S&P 차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이죠. 나스닥이고 지금 S&P 보시면은 다 정고점 전입니다. 다 정고점 전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엄청나게 제가 오늘 처음에 시장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일단 정고점 부분까지 와야 된다고 얘기는 그냥 정고점까지 오는 수순에 지금 그냥 그 수순인 거예요. 그 수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봤을 때는 충분히 그 자리에 온 거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초급단한 슈팅이 없을 거라는 얘기는 여기를 돌파해서 오늘 슈팅이나 이걸 돌파한 다음에 추가적인 슈팅이 없다는 얘기인 거지 여기 오늘 내에서 이렇게 저는 전 고점짜리 충분히 이따 와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시장은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돌파해서 추가적으로 내일 이후에 여기를 돌파한 다음에 여기를 지지를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돌파 슈팅이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트를 유심히 다시 돌려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추가적으로 돌파하는 자리에서는 물론 크게 나오는 자리가 있지만 그 중에 다시 또 밀리는 자리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밀리는 자리에서 공략하시는 게 상당히 가장 유효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회장님의 전략이 상당히 괜찮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주식도 그렇고요. 해외 선물도 그렇습니다. 유효한 자리값 그리고 가격대를 기다리시는 것이 정말 수익 잘 내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추격 매수에 대한 부분 주식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해외 선물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상황인데요. 일단 지금의 탄력과 그리고 시세가 나왔다고 해서 이 추세로 그냥 가격대 좀 들어가시면은 좀 아쉬운 매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두 분이 확인을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유튜브로도 여러분들의 질문 받고 있고요. 시청자 전화와 문자도 계속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튜브는 저희가 양방향 소통 가능한 저희가 방송 채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저희 생방송 TV를 보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고 또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생방송 중에 현재 방송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유튜브에서 확인이 불가능하신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신다면은 생방송 시청 가능하니까 이 점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시청자 상담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해영 마스터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바쁘셨고 유튜브로 계속해서 답변도 해드렸는데 자, 그 분들 중에서 이 질문 한번 상담을 도와드릴게요. 마스터님, 천연가스 더 갈 수 있을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오늘도 역시나 천연가스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자, 지금 천연가스 오늘장의 흐름 먼저 확인을 하도록 하죠. 오늘은요, 2.67%가 상승을 하면서 3.033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2.600에서 좀 바닥을 잡고요. 계속적으로 오늘까지 4일 연속 상승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워낙 위아래 꼬리가 길게 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 구간에서 어떤 가격대와 전략과 포지션이 유효한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앞서서 마스터님 미리 좀 봐드리고 있었잖아요. 좀 바로 여쭤봐도 될까요? 네. 지금 더 갈 것 같냐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네. 개인적으로 어려운 국면이네요. 사실 매수 관점을 봤다면은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봤어야 됐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사실 지금 매수 관점을 좀 보기 좋은 거는 이제 스팬 자리를 맞고 올라왔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거 차트에서 강한 매수세가 한번 일으키면은 이제 스팬 자리 맞고 내려가는 국면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어요. 네네. 지금 자체에서 이제 스팬 자리가 맞고 올라갔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괜찮지만은 손절 라인이 명확하게 해야겠죠. 그럼 오늘 저가가 손절 라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요? 한마디로. 네, 네. 오늘 저가가 손절 라인이 될 수가 있고 이때까지 오늘 저가가 깨지기 전까지는 매수 관점으로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지금 매수 보기에는. 네네. 지금 자리는 좋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사실 포인트 자체를 지금 찾는다는 거는 무의미해요.
무의미하기 때문에 매도 추세가 생길 때 그때 한번 이제 헤드앤숄더가 일어났을 때 그때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방금 직전의 순간에서도 양봉에서 음봉으로, 음봉에서 양봉으로 좀 빠르게 좀 변환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매수 관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중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중장기는 안 돼요. 중장기는? 네, 중장기 안 돼요. 네네. 네, 중장기는 절대 안 되고 왜냐면은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2017년도죠. 예, 2017년도 저가를 지금 갱신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이제 매도 관점으로 이제 추세가 다시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매수 관점을 여기서 본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천연가스 지금 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시면은 네. 천연가스가요 추세 한번 먹으면요 며칠 못 가요. 시황도 굉장히 불분명하고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천연가스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상황에서. 네. 천연가스 하지 마시고 이제 왜냐면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 있기 때문에 골드라든가 유로 지금 얼마나 보기 좋아요. 상황 자체가. 매매 포인트가 잘 나오는 종목 수익을 잘 날 수 있는 종목을 하는 게 낫지. 지금 여기는 좀 도박 성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이제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매수적인 관점이 이런 포지션만 여쭤보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가격대라든지 현재 뭐 포지션이 보유 중이시라면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더욱더 상세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추가적으로 해주셨는데요.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수로 천연가스를 매수로 들어가셨고 현재 수익 구간이시라고 합니다. 2.928선에서 매수 들어가셨는데 여기서 익절해야 될지 근데 계약수를 좀 적어주시지 않으셔서 그런데 마스터님 지금 현재 2.928에 지금 들어가시고 현재 가격대가 3.029니까요. 뭐 수익 구간이신데요. 이 구간에서 좀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은 가장 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좀 가져갈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 한번 익절 치시고 만약에 잡더라도 2910에서 매수 포인트를 다시 잡으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 수익 구간에서 한 번 더 노릴 수 있는 조정 구간에서 그러면은 한 번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성이 잡히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제 선행 스팬 자체가 한 차례 맞고 내려온 상태에서 한 차례 더 이제 밑단 선행 스팬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추세 확장이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저는 여기서 익절을 한번 하시고 그리고 2918을 좀 더 좋은 포인트로 잡고 있습니다. 네 계약을 실으셨다고 하네요. 네 계약이요? 계약수? 네. 그러면 이제 익절을 계약수를 어떻게 좀 할까요? 네, 마스터님. 네네. 지금 그러면은 이제 내계약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거는 반청하시고 반계약을 손절 라인을 좀 저가 자리 2918 저가 자리 그래서 2850 정도로 잡고 손절 라인을 잡고 그냥 계속 보유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내계약에 대해서 현재 수익 구간에 계시는데요. 다시 좀 눌림 시에 좀 다시 접근에 대한 의견도 주셨고 내계약이다 보니까 일단 반절 두 계약에 대해서는 현재 구간에서 좀 익절을 하시고 나머지 두 계약에 대해서는 손절을 2.850에 좀 잡고 대응을 해보시라라는 의견을 더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님도 함께 보고 계신데 어떤 의견이시죠? 저는 트레이딩에 대해서는 태양님의 의견이 상당히 유효하다. 상당히 괜찮은 전략이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좋거든요. 이 전략만큼 제가 볼 때 지금 해법이 나올 만한 자리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 전략보다도 더 좋은 전략은 없을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천연가스 반등 자리를 그때 천연가스 상담한테 얘기 드렸어요. 분명히 바운가라텐에서 오스트리아 바운가라텐에서 송유관 포티스 송유관이랑 뭐 리비아 송유관이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제 요런 부분은 사실 제가 좀 얘기 드린 부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포티스 송유관이랑 문제 생기고 나서 바운가라텐에서 바로 천연가스 폭발 사고가 났어요. 폭발 사고 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럽의 모든 송유관이나 가스관의 노후화에 대한 상당히 경계감이 생길 거다. 그러면서 천연가스는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좀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난 뒤에 그 다음에 한 이틀 뒤인가요? 바로 반등이 나왔는데 그 뒤로 이제 좀 보시면 되면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추가적으로 매수를 봐야 된다.
사실 이제 혜영님께서는 상당히 좀 좋게 얘기 주시는데 저는 네, 단호하게 자리가 없다라고 전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전혀 더 이상 매수를 발 생각이 전혀 없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뭐 얘기 드리지만 상당히 좋은 전략이라고 보아지는 게 상당히 지금 보시면 레벨 공을 나눠가지고 대응하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수익 중이신 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일부분에서 수익을 잘 즐겨야 되는데 즐길 수 있는 대응 방법은 혜영님처럼 지금 한 정도에서 한 반 정도 익절하신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뭐 트레일링 잡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하셔야지 가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지금 천연가스 같은 경우 쭉 빠졌던 부분은 미국 내 천연가스 수요가 상당히 안 좋다는 부분하고 중국 내에서 천연가스 생산을 어마어마하게 늘리고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중국이 대기 환경이 상당히 안 좋아요. 네. 그거 아시면 LNG가 우리나라 버스 그러니까 되게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LNG 버스 보면은 그 LNG 버스 왜 놓습니까? 그 대기 매연가스가 별로 안 나와서, 그러니까 경유 버스보다는 천연가스 차가 상당히 좀 매연가스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그 중국 같은 경우도 천연가스를 많이 늘린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영향력이 갑자기 급해지면서 천연가스가 좀 하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황적으로 챙겨보기 힘들다, 알아내기 힘들다, 당연히 알아내기 힘들죠. 이거 아는 사람 많이 없거든요. 또 그 사이트 같은 천연가스 협회나 이런 데 가봐야지 미국 영문으로 다 봐야 돼요. 내용 왜 이런 게 밀리는지 보려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찾아보시기 힘드니까 신세계 보면서 시황 챙기시고 그 다음에 왜 전략까지 시황력에 딱 챙겨주시고 딱 참고하시면은 거의 상당히 좋은 전략으로 챙겨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최근에 변동성이 나오면서 저희 신세계 통해서 꾸준하게 짚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가격적인 측면과 시황적인 거 그리고 익절에 대한 부분 좀 도와드렸는데 일단 김경훈 PD 뭐 추가적으로 천연가스에 대해서 도움 되실 만한 이야기 해주시죠. 네. 우선 제가 천연가스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죄송합니다. 날씨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지금 미국에 정말 상상 이상의 추위가 찾아왔다라는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스다코타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0 페런하이트, 그러니까 셀시우스로 하면 마이너스 영하 한 34도 정도 되는 정말 추운 날씨가 지금 찾아왔다라고 하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밖에 나가는 거를 두려워할 정도로 굉장히 좀 혹독하게 추운 날씨가 찾아왔다라는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 그 긴급 상황을 선포를 하고 그 난방유를 집으로 공급을 받는 이런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내의 거의 모든 가정은 천연가스로 난방을 한다라고 기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동부에서는 이 천연가스가 아니라 히팅오일, 그러니까 난방유로 지금 이거를 트럭으로 인해서 이제 집으로 배달을 받아서 난방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날씨가 좀 굉장히 추워지다 보니까 천연가스뿐만이 아니라 또 난방유 역시 이런 수요 증가로 인해서 상승을 할 여력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천연가스에 대해서 뭐 유튜브로 들려온 질문과 그리고 현재 구간 시청자분들도 다른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 도와드렸으니까요.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2부 저희가 시청자 질문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워낙 옆에서 혜영 마스터님 너무 빠르고 친절하게 많은 질문 좀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네네. 뭐 지금 나스닥에 대해서도 지금 질문이 올라온 것 같은데 나스닥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시고 계셨나요? 지금 두 계약을 네네. 일단은 지금 두 계약을 네.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봤는데 6451.빵에 매수로 들어가셨네요, 일단. 네. 수익이 잘 나오고 계시겠죠? 네, 수익이 잘 나오고 계시는데 네. 일단 상승폭이 오늘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상승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은 반청을 하나 하라고 했어요. 반청을 하나 하라고 했고, 왜냐면은 이제 매수 추세로 가기 위해서는 내일 기준선 자리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 사실 내일 어디 포인트 보세요, 내일 어디 포인트 보세요, 이거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해요. 그렇죠. 솔직히 얘기 드리면 네. 조정이 어느 정도 주고 이제 헤드앤숄더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이 부분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반청을 하라는 거고, 한 계약은 이제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아까 전에 얘기 드리는 것처럼 이제 해설위원님하고 의견이 같듯이 고점 갱신할 때까지 좀 냅두시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반계약을 좀 끌고 가시라고 본절로 홀딩을 걸고 MIT 매도를 걸고 이런 식으로 좀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유튜브로 다시 또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나스닥에 대한 부분이고 현재 포지션을 가지고 계신 상황입니다.
있습니다. 2계약을 치르셨고 6,451의 매수로 현재 보유 중이신데 자, 지금 2계약이기 때문에 한 계약에 대해서는 좀 나머지 한 계약으로 계속해서 좀 끌고 가시면서 앞으로 좀 상황 보시라라는 말씀까지 유튜브로도 전달을 도와드렸고 뭐 맞습니다. 일부에서도 말씀드린 그 시황과 동일하다는 점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청자 질문도 저희가 상담도 도와드렸고 벌써 47분, 이제 48분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지수에 대해서는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이 되셨습니다. S&P와 나스닥 다시 한번 볼게요. 자, S&P 역시 계속적으로 0.82%까지 올라갔습니다. 2690.25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 역시 1.73% 넘는 상승세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6,495.50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요. 1.2 가격대는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초반의 상승세보다는 밀린 상황입니다. 0.27% 상승세고요. 1.20880달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움직임이 좀 적어들었는데요. 1,314.1달러로 0.69% 상승세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60.17달러로 더욱더 좀 늘렸네요. 음봉으로 좀 전환이 되면서 0.12%의 상승세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시세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60달러 초반대까지 좀 많이 밀리면서 음봉으로 전환이 됐다는 점 좀 주요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S&P와 나스닥은 상승세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로 FX 역시나 좀 오늘 눌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1부와 2부 정말 다양하게 이슈 점검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렸는데요. 오늘 2018년 신세계 첫 방송일이었습니다. 오늘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했는데요. 자, 해왕 마스터님 첫 시간 정말 알차게 준비해 주셨던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사실 네. 제가 오늘 좀 시간이 많이 할애됐으면은 좀 네네. 앞으로 달러 인덱스의 금리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드리려 했어요, 사실. 네네. 네,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지금 이 차트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피디님? 네. 네네. 네, 함께 보시죠. 이게 왜냐면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왜 그러냐면은 이 금리를 맞추는 게 재밌어요. 네. 금리를 맞추게 되면은, 왜냐면 금리를 인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지표를 통하거든가 뭐 발언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갖고 하는데, 2017년도에 사실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제가 맞춰왔었는데, 2018년도에 또 계속 맞춰야겠죠,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금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지금 뭐 자세한 얘기는 제가 여기서 다 못 담아드리지만은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뭐 유튜브에 올린다든가 또 따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니까 아무튼 좀 알차게 준비는 해왔는데 못다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아쉽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신세계 많은 시청 바라고 2018년도에 시청률 몇 프로 나오죠? 느껴지시지 않으신가요? 시청률이 한 10% 찍을 때까지 한번 저도 부단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와 그리고 투자 팁을 공유해 주시려고 오늘도 정말 준비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 저희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못다한 그런 내용 조금씩 더 풀어주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해왕 마스터님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많은 사랑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경희 PD 오늘도 정말 발빠르게 준비했는데 어떠셨어요? 네, 일단 뭐 정말 2018년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좀 투자 심리를 다르게 갖고 있다라는 점이 외신을 읽으면서도 많이 느껴지는 하루였고요. 일단 1월에 이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한 달 동안 어떤 패러다임이 전환이 될지 열심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발빠른 외신 뉴스 김경희 PD 통해서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지난 2017년 마지막 방송
전문가 오늘 첫 방송의 주인공이시죠? 네, 어떠셨어요? 일단 좀 얘기를 좀 드리자면 시청률 얘기를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전 세계적으로 다 보고 있다. 신세계에 대해서. 예, 그 부분은 제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얘기하면 전 세계 시세가 움직여요. 예, 저희 방향대로. 약간 이런 약간 느낌도 좀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증권가에서 상당히 이게 신세계 프로그램이 좀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나온 이슈 가지고 증권가 애널리스트끼리 리포트 쓰면서 서로 이렇게 좀 서로 의견을 이제 교류하면서 막 대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상당히 좀 영향이 큰 방송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리 관련해서 좀 지난주에 상당히 코멘트 많이 드렸었는데, 결국 장시비철이나 이런, 곳에서 일주일 동안 잠정 중단이었다. 이 얘기가 나온 뒤로 이제 구리가 추가적인 상승세 좀 멈췄다. 이런 부분 좀 얘기 드리고요. 나머지 추가적으로 구리 부분은, 계속 얘기 이제 다음에 좀 더 시간이 남으면 제가 이번 주에도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좀 구리를 좀 더 자세히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진 분들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양한 정보 드리려고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세계 2부도 저희가 알찬 정보 전달 도와드렸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릴게요. 자, 신세계 2시간 동안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